질량이 M2고 반지름 R이 원통에 줄을 감아서 이 줄을 도리를 통해서 줄의 한쪽 끝에 질량이 M1이 물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을 잡고 있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면 M1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M1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M2에서는 줄이 풀리면서 M2는 굴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M2가 굴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M2는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고 가정합니다. 두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두물체의 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가속도 그리고 줄에서의 장력, 수평면에 의해서 원통에 작용하는 마찰력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물체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M1이 밑으로 Y만큼 내려오고 M2의 중심이 오른쪽 방향으로 X만큼 움직이는 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M1이 밑으로 내려온 거리 이 Y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M2의 중심이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리고 원통에서 풀린 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원통에서 풀린 줄의 길이를 L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풀린 줄의 길이 L에 원통의 중심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X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풀린 줄의 길이 L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또 원통의 중심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이 X는 또 뭐에서 결정되냐면 원통에서 풀린 줄의 길이가 얼마인지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X와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Y는 2X가 되게 되죠. 양변을 시간에서 2번 미분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질량이 M1인 물체가 밑으로 내려갈 때 가속도 A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M2의 중심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될 때 가속도 A2에 해당됩니다. A1과 A2 사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A2를 A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2A가 되게 되겠죠. 이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의 질량 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1에는 이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줄의 질량 무시합니다. 그러면 M1과 M2는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M1이 줄을 통해서 M2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M2도 줄을 통해서 M1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줄의 질량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력의 크기 같죠? 그 장력의 크기를 T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에 의해서 원통에 마찰력이 작용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M1에 한해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M1에 작용하는 힘 반가지 생겨서 다 모으겠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M점에서 플러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중력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T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하고 있는 장력입니다. M1에 작용한 힘을 반까지 생겨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M1의 가속도 A1의 M1의 질량 M 곱함과 같아야 되죠. 이제 M2에 작용하는 힘 반까지 생겨서 다 모으겠습니다. M2에 한해서는 M2의 중심이 움직이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T면서 플러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마찰력입니다. M2에 작용한 힘을 방향까지 생겨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M2의 가속도 A2의 M2의 질량 2n 곱함과 같아야 되죠. A2를 A로 표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A1이 2A라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원통은 굴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 말은 원통이 가운데를 수직하게 전환축으로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뜻하죠. R자 토크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원통에 작용하는 힘들에 의한 R자 토크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원통이 회전하는 시계 방향을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은 원통을 시계 방향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장력은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장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장력의 크기에 반지름 곱해버리면 되죠. 비슷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원통을 시계 방향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 회전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마찰력은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통에 작용한 힘들은 R자 토크입니다. R자 토크는 각 가속도의 원통의 관성 모멘트 곱함과 같아야 되죠. 원통의 관성 모멘트 2분의 1 M2R 제곱인데 M2가 2M이죠. 원통은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M통의 원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를 조건은 원통의 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가속도 A2가 원통의 각 가속도의
반지름 곱함과 같아야 되죠. A2를 A로 표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각가속도 알파를 R분의 A로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각가속도 알파를 R분의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지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반지름 다 없애버리게 되면 장력의 마찰력 더한 게 MA와 같아야 되죠. 이 식을 식1, 식2, 식3이라고 하겠습니다. 식2와 식3 더해버리겠습니다. 좌변에서 마찰력 없어져 버리겠죠. 좌변에서 2t가 되게 될 거고 우변은 3ma가 되게 될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장력 2분의 3ma 되게 되겠죠. 이제 이 마찰력을 정하기 위해서 이 장력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마찰력 이렇게 되거든요. 장력의 2분의 3ma 대입하겠습니다. 마찰력 마이너스 2분의 1ma 됩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뜻하는 게 뭐냐면 실제 문제의 상황에서는 마찰력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가속도를 정하기 위해서 식 1에서 장력 t를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죠. 장력이 2분의 3ma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2분의 7ma가 되게 될 거고 질량 없애버리겠습니다. 가속도 a 7분의 2g겠죠. 가속도 a가 a2라고 했었죠. A1은 2a입니다. 그래서 A1은 7분의 4g일 겁니다. 여기 있는 가속도 a에 7분의 2g 대입하게 되면 장력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장력 구해보면 7분의 3mg, 여기 있는 가속도 a에 7분의 2g 대입하게 되면 마찰력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찰력의 작용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마찰력의 크기 7분의 1mg입니다.